남편 길수는 올해로 72이고 아내 명자는 올해 70이다. 둘의 결혼 생활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익숙함 그 자체였다. 특별한 갈등도 큰 다툼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켜왔다. 길수에게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익숙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늦은 오후 명자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였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길수는 돋보기 너머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함이 엿보였다. 길수는 황망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지만 명자는 그저 덤덤하게 답할 뿐이었다. 그냥 이제는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그 한마디는 길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길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명자의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다. 명자가 매일 아침 차려주는 따뜻한 밥, 깨끗하게 정리된 집, 자신을 챙겨주던 잔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길수에게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수는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간 함께했던 집안에서 처음으로 타인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냈다. 같은 공간, 다른 공기였다. 길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가 내민 이혼 서류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명자에게 소홀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 그렇지 않았다. 길수는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한 남편이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에서 읽었던 단호함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명자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길수의 아내와 지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와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다. 이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굳게 마음먹었지만 길수의 당황스러워하던 얼굴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다. 길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 놓고 싶었지만 명자의 단호함 앞에서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명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의 침묵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튿날 아침, 명자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낡은 앨범들을 펼쳤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영상, 결혼기념일마다 남긴 짧은 메모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녀는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 접어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 같았다. 길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속이 쓰렸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식탁에 앉아 커피만 마셨다. 커피 향이 퍼지는 아침, 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길수는 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꺼낸 사진 한 장, 찢어진 여행 가방, 오래된 머리핀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모두 살아 숨쉬는 기억이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자신이 모아온 추억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 모든 게 결국 나였구나.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을 지운 채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는 그 역할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 저녁 무렵 길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앨범 옆에 앉았다. 우리 지은 돌잔치 때 이 옷 입었었지?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지만 명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는 그 한마디로 끝이 났다. 길수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말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책상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를 바라보다 말고 조용히 그것을 서랍에 넣었다. 아직 마음의 끝자락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일인지. 그렇게 명자의 내면에서 시작된 단호한 결심이 다시금 흔들리는 날이었다. 추억은 그녀를 되돌리려 했고 길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에서 여전히 붙잡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안고 또 하루를 보냈다. 주말 오후 딸 지은 42이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부모를 보러 온 딸은 부모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직감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지은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명자는 웃으며 별일 없어. 그냥 조금 지쳤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묻어났다. 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 길수에게 다시 조심스레 물었다. 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더구나. 그 한마디에 지은은 놀라서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충격과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나이에 이혼이 웬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명자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아,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싶어. 지금까지는 너무 오래 다른 사람만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던 부모는 다정하진 않아도 늘 함께였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속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방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은 거의 본 적 없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엄마는 언제나 묵묵히 참는 쪽이었고 아빠는 늘 자신만의 방식대로 가족을 이끌어왔다. 그 모든 게 평온하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엄마는 그 안에서 외로웠던 건 아닐까. 지은은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아침밥을 먹었다. 평소처럼 밥, 국, 반찬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낯설게 느껴졌다. 지은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든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고 길수는 말없이 젓가락질만 반복했다. 지은의 방문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명자의 욕망, 붙잡고 싶은 길수의 두려움. 두 감정이 교차하며 또 하루가 흘렀다. 며칠 후 길수는 결심한 듯 명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 명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길수는 서류를 서랍에 넣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무언가 바꾸고 싶었다. 언제 우리 둘이만 여행 가본 적 있었나? 이번엔 진짜 너만 위한 여행이야. 잠시 망설이던 명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말없이 그들의 시간을 채웠다. 바다에 도착하자 명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길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 숙소에 도착한 밤 작은 민박집의 마당에 앉아 두 사람은 함께 조개구이를 구웠다. 길수는 어설픈 손놀림으로 조개를 굽고 명자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명자가 물었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 만족해? 길수는 한참을 말없이 조개를 뒤적이다 대답했다. 예전엔 그랬어.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내가 없으면 공기 빠진 풍선 같아. 그 말에 명자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바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나로 살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 또 모르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길수는 작은 편지를 준비했다. 명자야, 너 없이도 살 수는 있겠지만 너와 함께 늙어가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너의 인생도 내가 온전히 누리길 바라. 그래도 가끔은 내 옆에 있어줘.
명자는 그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민박집의 작은 창문 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살짝 맞잡았다. 그 손끝의 온기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마음의 언어였다. 여행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명자의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구청에 마련된 무료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길수와 함께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어색하게 나란히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두 사람. 상담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작은 방에 들어서자 상담사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결정을 내리기 전 서로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길수는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질문을 던졌다. 이혼을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 삶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을 뿐이었죠. 그 말에 길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는 길수를 향해 다시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우리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끝내자는 건 너무 아파요. 근데 명자 말도 이해가 가요. 말 끝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며 명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수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후회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길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먹먹했다. 그날 밤 길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과거 명자가 젊은 시절 쓰던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레 펼치자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는 페이지가 나왔다. 여행, 수채화 배우기, 작게라도 가게 열기. 길수는 그 순간 알았다. 자신은 한 번도 그 리스트를 함께 펼쳐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길수는 작은 화방에 들러 수채화 도구 세트를 샀다. 집에 돌아와 명자에게 내밀며 어색하게 말했다. 너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랬잖아. 명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제야 그걸 기억하네. 그 미소엔 서운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혼은 여전히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날 이후 길수는 명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명자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말할 수 있었던 상담실을 떠올리며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는 계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둘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길수는 명자에게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낯설고도 익숙한 손글씨에. 명자는 조용히 편지를 열었다. 명자야, 이 편지를 쓰는데 하루가 걸렸어. 무슨 말을 써야 너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 너와 40년을 함께했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 몰랐어. 너의 꿈, 너의 외로움, 너의 일상조차도. 이혼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 미안해. 늦게 물어봐서. 편지를 읽는 동안 명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길수는 편지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이 명자에게 고백하던 서툰 사랑의 문장들을 떠올리며 써내려갔다. 내가 처음 너한테 반했던 건 내가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주름 때문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그 주름이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너에게 내 삶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의 삶은 왜 지켜보지 못했을까? 명자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말없이 길수의 앞에 앉았다. 내가 이혼을 원했던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나도 나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야.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어.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는 알아.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존중할게. 근데 부탁이야. 그 시간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해. 그날 저녁 명자는 오랜만에 밥을 했다. 평소보다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다. 길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오래된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침묵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해졌다.
비록 여전히 이혼 서류는 서랍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끝을 의미하진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봄이 왔다. 집 앞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어느 날, 명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다. 길수는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어색하지 않은 고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꽃이 많이 폈네. 명자가 말했다. 길수는 벚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봄이었지.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군인 복장 입고 나한테 인사하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어린 시절 손잡고 걷던 길, 아이와 함께 뛰놀던 놀이터, 벤치에 앉아 늦은 햇살을 즐기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길수는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자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꼭 당신과 떨어져 살아야만 가능하진 않더라.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숨이 쉬어졌어. 그 말에 길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배워가는 중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명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다. 길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따뜻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명자의 말에 길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 벚꽃을 바라보았다. 마치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는 듯한 풍경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늦은 밤 길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명자의 수채화 도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그림 그려볼까? 명자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가르쳐줘야겠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두 번째 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몇 달 후 길수와 명자는 함께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 다녔다. 명자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길수는 초보 사진반에 이름을 올렸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센터로 향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점심엔 함께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에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스며 있었다. 지은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보러 왔다. 부모의 새로운 일상에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명자의 그림 실력은 날로 늘었고 길수의 사진에는 이제 사람이 담기기 시작했다. 특히 명자를 찍은 사진이 유난히 많았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주최한 작은 전시회에 두 사람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다. 명자의 수채화에는 밝은 꽃과 하늘, 따뜻한 색감이 담겨 있었고 길수의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명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관람객들 앞에서 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남편이 찍은 사진이에요. 예전엔 저를 잘 몰랐던 사람이죠.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길수는 수줍게 웃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빛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아내가 참 예쁘게 웃더라고요.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전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명자는 길수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찾게 됐어. 길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배워가고 있어. 이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결국 함께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들은 법적 관계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선택한 것이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동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벤치 뒤편엔 사랑은 이해로 완성된다는 글귀가 조각되어 있었다. 명자는 그 글귀를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다음 생엔 좀 더 일찍 너를 알아볼게. 그들의 이야기에는 대단한 반전도 격렬한 갈등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조용한 진실이 있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갔다.